중동 공사할 때 문제 생겼지. 예상 못한 지질이었어. 추가 비용 들었어. 계약서 조건 바꿔달라고 할 수 있었지. 다른 회사들 다 그랬어. 안 했어. 계약대로 했어. 우리 돈 더 들어도 약속이니까 발주처가 알았어. 전되는 약속 지킨다고 신뢰 쌓였지. 다음 공사 또 맡겼어. 더 큰 거 조건도 좋았어. 신뢰 있으니까 준 거야. 10년 동안 계속 일했어. 이제 하나로 한번 지킨 약속이 수백억 만든 거야. 현대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어. 초기에 니콜 있었지. 작은 결함 숨길 수도 있었어. 저녁에 발표해서 전부 니콜에서 고쳤지. 비용 엄청 들었어. 수십억 고객들이 봤어. 정직하다고 책임진다고 신뢰 생겼지. 다음 차 나왔을 때 또 샀어. 신뢰하니까 니콜 덕분에 오히려 팬 들었어. 수십억 손해가 천억 이익 만든 거야. 신뢰로 사람들이 물어봐. 손해보면서까지 신뢰 지켜야 하냐고. 당연해. 돈보다 값지니까. 돈은 한 번 벌면 끝이야. 신뢰는 평생 가. 계속 돈 벌게 해줘. 단기 이익 보면 신뢰 잃어. 장기로 보면 손해야. 평생 손해. 단기 손해보고 신뢰 지키면 장기 이익이야. 평생 벌어. 현대중공업도 신뢰로 컸어. 배납기 못 맞출 뻔했지. 문제 생겨서 밤낮일했어. 추가 인력 투입하고 비용 더 들이고 납기 맞췄어. 약속이니까 선주가 감동했어. 대부분 회사는 연기 요청하거든. 전대는 지켰다고. 다음 배에 또 주문했어. 친구들한테 소개도 해줬어. 신뢰로 주문 늘었던 거야. 세계 최대 조선소 된 거 기술도 있지만 신뢰가 커서 약속 지키는 회사니까. 지금 거래하는 곳 있으면 단기 이익만 보지 마. 신뢰 봐. 손해보더라도 약속 지켜. 솔직해. 책임져. 크게 쌓여. 처음엔 손해 같아. 시간 지나면 보여. 신뢰가 얼마나 큰 자산인지. 신뢰 있으면 뒤에 계속 와. 소개받고 추천받고 일 끊이지 않아. 신뢰 없으면 한 번 하고 끝이 하나에 끊겨. 거래는 일회성이야. 신뢰는 평생이야. 뭐가 중요한지 알지. 여도 신뢰 지켜. 손해봐도 지켜. 그게 나중에 몇 배로 돌아와. 신뢰는 쌓는데 오래 걸려. 10년이 10년. 그런데 무너지는 건 하루야. 한번 거짓말로 조심해. 작은 약속도 지켜. 큰 약속은 당연하고 신뢰는 작은 것부터 쌓이니까. 신뢰 있는 사람한테 계속 함이 들 수 있으니까. 신뢰 없는 사람한테는 한 번 가고 말아. 다시 안 가.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못 믿으니까 간단해. 신뢰 쌓아. 약속 지켜. 솔직해. 책임져. 평생 자산 만드는 거야. 10년대 후반이었어. 서울에서 자재상 사장 하나 알게 됐지. 만났을 때 바로 거래 제안 안 했어. 밥 먹었어. 얘기 나눴지. 어떻게 사업 시작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가족 얘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어. 6개월쯤 지났을 때 자연스럽게 거래 시작했지. 30년 거래했어. 한 번도 문제 없었어. 알았으니까 믿었으니까. 힘들 때 도와줬어. 돈 어려울 때 외상 길게 줬지. 우리도 어려울 때 조건 맞춰줬고 문제가 좋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6개월 들인 시간이 30년 만든 거지. 다른 업체도 있었어. 만나자마자 계약했지. 조건만 보고 가격 싸니까 1년 못 갔어. 서로 모르니까 문제 생기면 싸웠어. 신뢰 없으니까 의심했지. 상계 비싼 거였어. 관계없이 거래만 하니까 오래 못 간 거야. 시장 보면 알아. 손님 오면 바로 팔려고만 하는 가게 있어. 관계는 관심 없어. 매출만 봐. 그런 가게는 단골 없어. 그냥 팔고 손님한테 천천히 돼. 여기 물어봐.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쓸 건지 맞는 거 보내. 비싼 거 아니어도 손님한테 맞는 거. 손님이 기억해. 단골 돼. 여반 와 관계 좋으니까 친구도 데려와. 10년이 10년 와 친구가 있었어. 보험이랬는데 실적 안 나왔지. 만나는 사람마다 보험 팔려고만 했거든. 사람들이 피했어. 만나자마자 영업하니까 관계 없이 거래만 하려고 하니까. 조언해줬어. 관계부터 만들라고. 보험 얘기는 나중이라고 바꿨어. 사람 만나면 그냥 친구처럼 대했어. 밥 먹고 얘기 듣고 보험 얘기 안 했어. 6개월 지났어. 사람들이 먼저 물었지. 보험 들고 싶다고. 관계 생겼으니까. 10년 뒤에는 단골이 100명 넘었어. 관계로 만든 거야. 한 번 계약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관계 유지했거든. 현대건설도 관계 먼저 했어. 발주처 만나면 바로 입찰 얘기 안 했어. 회사 방문했어. 담당자 만났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들었어. 우리가 도울 게 뭔지 물었어. 바로 도움 안 줬어. 그냥 들었어. 이해하려고 했지.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야. 여러 번 만났어. 관계 만들었지. 1년쯤 지나서 입찰 나왔어. 우리 불렀어. 관계에 있으니까 믿으니까. 10년이 10년이 됐어. 관계로 한 번 만든 관계가 수백억을 만든 거야. 중동도 마찬가지였어. 사우디 갔을 때 바로 계약
따려고 사람들 만났어. 문어 배웠지. 관습 존중했어. 급하게 안 했어. 1년 걸려서 관계 만드는데 그 후로 10년 일했지. 관계 있었으니까. 다른 회사들은 달랐어. 바로 계약하려고 했지. 관계 없이 꽃만 봤어. 일회성으로 끝났어. 다음 일 못 받았어. 관계 없으니까. 현대자동차도 힐러들이랑 관계 먼저 만들었어. 계약서 쓰기 전에 만났지. 장사하는지 봤어. 어떤 고객 만나는지 들었어. 어려운 점 뭔지 물었어. 같이 고민했어. 해결 방법 찾았지. 관계 만든 거야. 20년, 30년 같이 갔어. 관계 좋으니까 어려울 때 서로 도와서. 지금 사업하면서 빨리 결과 내려고만 하지 마. 관계부터가. 그 만난 사람한테 진심 가져. 이익만 보지 말고 사람으로 봐. 시간 들여. 팥도 먹고 얘기도 듣고 급하게 거래 제한하지 마. 관계 생기면 저절로 사업돼. 믿으니까 오래가니까. 관계없이 거래만 하면 일회성이야. 한 번 하고 그 계속 새 사람 찾아야 해. 거래하면 평생에. 소개도 해줘. 편해. 회의실 들어올 때 뒷사람 신경 안 쓰고 문 합 닫고 자료 펼치면서 배불에 소리나게 던지고 발표 중에 직원한테 짜증내고 그런 행동들이었는데 불편했어. 아무리 제안서 좋아도 안 뽑았어. 저렇게 작은 것도 못 챙기는 사람들이 큰 공사 제대로 하겠네 싶었거든. 실제로 그 업체 다른 공사에서 문제 많다고 나중에 들었어. 반대로 어떤 업체는 제안서는 소박했어. 근데 팀원들 태도가 좋았어. 배려하고 회의실 깔끔하게 쓰고 우리 질문에 정중하게 대답하고 그 팀 선택했고 일 잘했어. 작은 행동이 큰 행동 예측하게 해줘. 휴지 함부로 버리는 사람은 중요한 것도 함부로 해. 물건 소중히 다루는 사람은 일도 소중히 해. 현대자동차 딜러십 운영하면서 매장 방문하면 제일 먼저 화장실 봤어. 날끔하면 매장 관리 잘하는 거야. 손님 안 보는 곳까지 신경 쓰니까. 한 매장은 전시장은 번쩍번쩍한데 화장실은 엉망이었어. 청소 안 하고 휴지 떨어져 있고 그 매장 실적 보니까 고객 불만 많더라고. 보이는 것만 신경 쓰고 안 보이는 건 대충 하니까. 반대로 한 매장은 화장실까지 완벽했어. 손님 하나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그 매장 실적 최고에서 세심하게 관리하니까 고객들이 느끼는 거야. 직원 채용할 때도 작은 거 봐. 혼자보 오는 길에 만난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안내받을 때 태도가 어땠는지, 대기하면서 뭐 했는지. 현대전자 연구원 뽑을 때 한 지원자는 대기실에서 휴대폰만 봤어. 그런 지원자들이랑 얘기도 안 하고 주변 관심도 없고 면접 때는 적극적이었는데 대기할 때는 달랐어. 그게 진짜 모습이지. 합격한 지원자는 대기하면서 회사 안내 책자 읽고 있더라고. 그 지원자가 떨어뜨림 펜 주워주고 안내 직원한테도 친절하게 대하고 작은 행동들이 좋았어. 실제로 일할 때도 그래서 식사 자리도 좋은 관찰 기회야. 음식 대하는 태도, 직원 대하는 태도, 동석자 배려하는 태도 다 나와. 현대중공업 선주들 접대할 때 봤어. 선주는 음식 함부로 되게 많이 시켜놓고 남기고 직원한테 반말하고 그런 선주는 계약 조건도 함부로 대하더라고. 나중에 문제 많았어. 요즘 반면에 어떤 선주는 음식 소중히 먹어. 적당히 시키고 남기지 않고 직원한테도 정중하게 대하고 그런 선주는 계약도 성실하게 이행했어. 작은 거랑 큰 거랑 같더라고. 운전할 때도 나와. 급하다고 끼어들게 하는 사람, 약자 배려 안 하는 사람, 주차 함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일도 그래. 자기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해. 현대상선 선장 선발할 때 운전태도 체크했어. 외사차 운전하게 해보는 거야. 급하게 가는지 안전하게 가는지 다른 차 배려하는지 주차 깔끔하게 하는지. 운전 거칠한 사람은 선장 안 시켰어. 배도 그렇게 몰고니까 위험 높아. 반대로 운전 안전하고 배려하는 사람은 선장감이야. 큰 배도 조심스럽게 다루니까 작은 약속 지키는지도 봐야 해. 나 다시 하겠다고 하고 안 하는 사람, 차려 보내주겠다고 하고 늦는 사람, 그런 약속도 못 지키면 큰 약속은 당연히 못 지켜. 현대건설 협력사 중에 그런 데 있었어. 견적 언제까지 보내준다고 하고 안 보내. 하나 드리겠다고 하고 안 해. 작은 거니까 대충 생각하는 거지. 큰 계약도 그럴 거 뻔하니까 안 했어.
반면에 작은 약속도 꼭 지키는 업체 있었어. 오후에 전화한다고 하면 정확히 하고 내일까지 보낸다고 하면 당일 보내고, 그런 업체가 믿음직스러워 큰 프로젝트 맡겼고 문제 없었어. 지금 주변 사람들 관찰해봐. 작은 행동 어떤지, 약속 지키는지, 물건 소중히 다루는지, 얍자한테 친절한지, 그게 본심이야. 큰 자리에서 좋은 사람 연기하는 건 쉬워. 그냥 작은 순간까지 일관되게 좋은 사람은 드물어. 그런 사람 만나면 잡아야 해. 진짜니까. 사람 판단할 때 화려한 것 보지 마. 작은 것 봐. 휴지 줍는지, 문 조용히 닫는지, 인사 잘하는지, 거기에 답 있어. 작은 행동이 진짜 모습이야. 그걸로 판단해야 안 속아. 현대시멘트 거래처 중에 작은 운송회사 하나 있었어. 규모는 작았어. 털어대었었대. 근데 그 회사랑 10년 넘게 일했어. 이유는 단순해. 약속을 지켰거든. 오전 10시에 오겠다면 10시 전에 왔어. 톤 실어간다면 정확히 20톤. 날씨 나빠도 일정 지키고 길 막혀도 연락해서 조치하고 한 번도 약속 어긴 적 없었어. 그 회사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나 트럭 배 넘는 회사 됐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도 많이 생겼지. 약속 지킨다는 소문 퍼져서 신뢰가 사업 키운 거야. 약속 지키는 게 뭐 대단한가? 쉽지.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계속 지키는 게 두 번은 할 수 있어. 근데 10년 20년 한 번도 안 어기는 건 쉽잖아. 현대건설 하청업체들 보면 알아. 처음엔 다 약속 잘 지켜 계약 따야 하니까. 근데 계약하고 나면 달라지는 건 많아. 납기 하루 이틀 늦고 품질 조금씩 낮아지고, 처음엔 작은 거니까 봐줘. 근데 그게 습관돼. 점점 더 어기게 돼. 그리고 큰 문제 일으키지. 계속 약속 지키는 업체는 점점 커져. 신뢰 쌓이니까 약속 지키는 게 경쟁력이야. 남들 다 못 지킬 때 혼자 지키면은 그게 차별화야. 기술 좋고 가격 싼 것보다 약속 지키는 게 더 귀해. 현대자동차 부품업체 선정할 때도 제일 중요하게 본 게 납기였어. 품질이야. 기준 있으니까 맞추면 되는데 납기는 다르거든. 지키려는 의지가 있어야 지켜져. 한 업체는 품질 최고였어. 근데 납기를 자주 어겼어. 하루 이틀씩 사정 얘기하면 그럴듯해. 기계 고장났다, 자재 늦게 왔다. 근데 그게 반복되면 핑계야. 품질은 떨어져도 납기 정확한 곳으로, 생산 라인은 약속대로 움직여야 하니까 하루는 늦으면 전체가 멈춰. 품질보다 약속이 중요했어. 약속 못 지키는 사람은 핑계가 많아. 항상 이유가 있어. 근데 약속 지키는 사람은 이유 만들지 않아. 미리 준비하고 예상하고 대비해서 지켜. 근데 중공업 선박 건조할 때 수백 개 업체랑 일해. 일정 복잡해. 한 곳이라도 늦으면 전체 지연돼. 그래서 약속 지키는 업체가 중요해. 어떤 업체는 문제 생기면 미리 알려. 이번 주 힘들 것 같다고 일주일 전에 얘기해. 는 우리도 조치할 수 있어. 일정 조정하거나 지원하거나. 결국 큰 문제 안 돼. 근데 어떤 업체는 당일날 얘기해. 이제 나를 못한다고. 그럼 우리는 손 쓸 수가 없어. 일정 꼬이고 비용 들어가고. 그런 업체는 재계약 안 해. 약속 지키는 것도 실력이야. 예측하는 실력, 대비하는 실력, 소통하는 실력 다 있어야 약속 지켜져. 그냥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현대백화점 입점 업체 관리하면서도 봤어. 행사 날짜 잡으면 그날까지 물량 확보해야 해. 어떤 업체는 무조건 간다고 해놓고 당일 모자란다고 해. 고객들 실망시키는 거지. 그런 업체는 다음 행사 때 빼. 반면에 어떤 업체는 여유 있게 준비해. 행사 일주일 전에 물량 다 들여놓고. 이런 업체가 믿음직스러워. 계속 함께하게 되지. 직원들도 마찬가지야. 내일까지 하겠다고 하고 모레 주는 직원, 오후까지 보호하겠다고 하고 저녁에 하는 직원, 작은 약속도 못 지키면 큰일 못 맡겨. 현대전자 프로젝트 매니저 중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면 꼭 했어.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얘기하고. 그때 당일날 못 한다고 안 했어. 그 사람한테는 중요한 프로젝트 계속 맡겼어. 믿을 수 있으니까. 반면에 실력 좋아도 약속 못 지키는 사람은 중요한 일 안 줬어. 여기 약속은 크고 작은 게 없어. 작은 약속 못 지키는 사람이 큰 약속 지킬 리 없어. 전화 다시 한다는 것도 약속이고 시간 맞춘다는 것도 약속이야. 근데 상선 관리할 때도 작은 약속부터 봤어. 승선 날짜 지키는지 보고 시간 맞추는지, 교대 시간 지키는지. 작은 거 안 지키는 선호는 큰 규정도 안 지켜. 그리고 반대로 작은 약속 잘 지키는 선호는 항해 중에도 믿음직스러워. 당직 시간 정확하고 점검 일정 철저하고. 그런
구성하면 안전해. 약속 지키려면 여유 있게 계획해야 해. 딱 맞춰서 약속하면 조금만 문제 생겨도 못 지켜. 여유 두고 약속하고 미리 끝내는 습관. 그게 약속 지키는 비결이야. 현대건설 해외공사 나가서도 그랬어. 현지 업체들이랑 일할 때 납기 여유 있게 잡았어. 예상보다 30 길게 점수 많으니까. 덕분에 대부분 약속 지켰어. 문제 생겨도 여유 있으니까 해결하고 맞출 수 있었지. 약속 지키니까 현지에서 평판 좋아졌고 다음 프로젝트도 따냈어. 약속 못 지키는 건 신용 깎는 거야. 한 번 어기면 다음부터 못 믿어. 10번 지켜도 한 번 어기면 그게 기억나. 약속이라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지금 생각해봐. 약속 잘 지키고 있나? 가볍게 하고 못 지킨 약속 없나? 있으면 고쳐야 해. 약속 지키는 사람이 되려면 신중하게 약속하고 확실하게 지켜야 해. 성공한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 약속 지킨다는 거, 그냥 말한 대로 한다는 거. 그게 만들고 신뢰가 기회 만들고 기회가 성공 만들어. 약속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 그게 성공의 첫걸음이야. 현대양행 사무실 돌아보면 신기한 게 있었어. 성실한 직원 주변엔 성실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대충대충 하는 직원 주변엔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더라고.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영업부에 열심히 하는 직원 하나 있었어. 새벽 일찍 출근하고 고객 꼼꼼하게 챙기고 직원 친한 동료들 보니까 다들 비슷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반대로 어떤 직원은 지갑 잡고 일 대충 하고 직원 친한 동료들도 똑같더라고. 지각하고 불평 많고 같은 부서인데 확연히 가이었어.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끌어당겨. 비슷한 게 편하니까. 비슷한 사람끼리는 말이 통하고 행동이 이해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이게 돼. 현대건설 협력사들 보면 더 확실해. 성실한 업체 추천받아서 거래처 소개받으면 그 업체도 성실해. 반대로 문제 많은 업체가 소개하는 것도 문제 많아. 한 번은 품질 좋은 자재업체한테 다른 업체 추천 부탁했어. 소개받은 업체도 완벽하더라고. 납기 정확하고 품질 일정하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알아. 반대로 문제 있는 업체가 추천한 것은 역시 문제였어. 납기 늦고 연락 안 되고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니까 그런 사람만 아는 거야. 그래서 주변 사람 보면 그 사람 수준 알 수 있어. 어떤 친구 있는지, 어떤 동료랑 가까운지, 어떤 업체랑 일하는지 그게 그 사람 보여줘. 현대자동차 딜러들 지형 모임 가보면 느껴져. 실적 좋은 딜러들끼리 모여있어. 서로 노하우 공유하고 정보 나누고 격려하고 분위기가 긍정적이야. 반면에 실적 안 좋은 딜러들은 따로 모여서 불평해. 시장 탓, 회사 탓, 고객 탓, 부정적인 얘기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니까 서로 영향받아. 좋은 사람들이랑 있으면 좋아지고 나쁜 사람들이랑 있으면 나빠져. 환경이 사람 만드는 거야. 현대중공업 현장 감독들도 그래. 총치하는 감독은 비슷한 감독들이랑 어울려. 이때도 안전 얘기하고 점검 철저히 하고 사고율 낮은 팀들이야. 반대로 일정만 중시하는 감독들은 또 따로야. 빨리빨리만 강조하고 안전 규정 대충 넘기고 그런 팀들 사고 많아.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지. 그래서 자기 주변 점검해야 해. 좋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나, 아니면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많나. 그냥 반음 아니면 바꿔야 해. 한 걸음은 같이 떨어져. 현대백화점 직원 채용할 때 추천 채용도 받았어. 기존 직원이 아는 사람 추천하는 거. 신기하게도 성실한 직원이 추천한 사람은 성실하고 문제 있는 직원이 추천한 사람은 문제 있었어. 비슷한 사람을 아니까 비슷한 사람 추천하는 거야. 성실한 사람은 성실한 친구 있고 불성실한 사람은 불성실한 친구 있어. 그래서 추천 채용할 때도 누가 추천했는지 중요하게 봤어. 협업에도 적용돼. 성공한 사업가는 성공한 사업가들 알아. 서로 배우고 협력하고 기회 나누고,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들이랑 어울려 위로하고 변명하고. 현대 투자자 찾을 때 봤어. 성공한 투자자들 만나니까 다른 좋은 투자자 소개해 주더라고. 사람들 네트워크가 다 그 수준이니까. 반대로 한번 잘못된 투자자 만나는데 그 사람이 소개하는 사람들도 다 이상했어. 조건 이상하게 걸고 의심 많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거더라고. 엄마, 그래서 수준 높이고 싶으면 주변 사람 바꿔야 해. 지금 수준보다 높은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끌어올려져. 비슷한 사람들이랑만 있으면 제자리야. 현대조선 영업팀 막내 하나가 기억나. 처음엔 평범했어. 근데 영업 잘하는 선배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달라지더라고. 일하는 방식도 태도도 실적도
또 이게 스테디라고 노력한 거야.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물어보고 1년 지나니까 그 선배들 수준 됐어. 좋은 사람들이랑 있으니까 끌어올려진 거지. 여로 어떤 직원은 불평 많은 동료들이랑 어울렸어. 점심때마다 같이 앉아서 회사 욕하고 상사 욕하고 그냥 듣기만 했는데 점점 같이 불평하게 되더라고. 결국 실적 떨어지고 퇴사했어. 주변 사람이 중요한 이유야. 영향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탓이 있으면 비슷해져. 의식적으로 안 그러려 해도 자연스럽게 물들어. 현대상선 선원 배치할 때도 고려했어. 성실한 선원들끼리 팀 만들면 배 전체가 잘 돌아가. 긍정적인 영향 주니까. 근데 성실한 선원 사이에 불성실한 선원 하나 넣으면 문제 생겨. 그 한 명이 분위기 흐리고 다른 선원들도 영향받고 팀 전체가 흔들려. 반대로 불성실한 선원들 사이에 성실한 선원 넣어도 소용없어. 혼자 힘으로는 못 받고 성실한 선원이 지쳐서 나가게 돼. 다수가 소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소수가 다수를 따라가게 돼. 그래서 주변 환경이 중요해. 좋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어야 해. 나쁜 사람들 많은 곳에 있으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무너져. 지금 주변 사람들 생각해봐. 끌어올려주는 사람들인가, 끌어내리는 사람들인가, 가부를 게 있는 사람들인가,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인가.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많으면 정리해야 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인생은 짧아.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낭 있을 시간 없어. 대신 끌어올려주는 사람들 찾아가. 지금 수준보다 높은 사람들, 배울 게 많은 사람들. 괜찮아? 노력하면 비슷해져. 비슷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 사이에 속하게 돼. 결국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끌어당겨. 가지고 싶으면 좋은 사람들 곁에 가 그들을 닮으려 노력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사람들 수준도 올라가. 그게 성장하는 방법이야. 현대건설 프로젝트 팀에 실력 좋은 팀장 하나 있었어. 경험도 많고 기술도 뛰어났지. 근데 그 팀 분위기가 항상 무거웠어. 할 때도 침묵 많고 직원들 표정 어둡고. 처음엔 왜 그런가 했는데 팀장 때문이었어. 항상 부정적이었거든. 안 된다는 말부터 하고 문제점만 지적하고 잘한 것도 인정 안 하고. 그 무거운 에너지가 팀 전체를 짓눌렀어. 그리고 그 팀장 다른 보직 줬어. 후임으로 온 사람은 실력은 조금 떨어졌어. 근데 긍정적이었지. 어려운 일도 해보자고 하고 잘한 건 칭찬하고 팀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 실적도 오히려 올랐고. 마음 무거운 사람은 전염성 있어. 같이 있으면 다 무거워져. 말투 표정 분위기 무겁게 만들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 현대자동차 영업 지점 중에 그런 지점장이 있었어. 매출 안 나오면 직원들 다 불러놓고 추궁했어. 뭐 하고 다녔냐고. 직원들 기죽이고. 지점 직원들 보면 다들 얼굴이 어두웠어. 출근하기 싫어하고 고객 만나도 자신감 없고 당연히 매출도 안 나지. 무거운 분위기가 실적까지 깎아먹은 거야. 그 지점장 다른 데 보내고 긍정적인 사람 투입했어. 매출 안 나와도 격려하고 방법같이 찾고 직원들 표정 밝아지더라고. 3개월 만에 매출 올랐어. 분위기가 실적 만드는 거더라고. 그냥 무거운 사람은 자기도 힘들지만 남까지 힘들게 해. 불평하고 한숨 쉬고 부정적인 말하고. 같이 있으면 에너지 빨려. 현대중공업 설계팀에 그런 직원이 있었어. 실력은 있었어. 근데 항상 불만이었어. 많다고, 월급 적다고, 회사 안 좋다고, 옆자리 직원들까지 영향받더라고. 처음엔 괜찮던 직원들도 그 사람 얘기 듣다 보니까 같이 불평하게 되고 의욕 떨어지고 팀 전체가 침체됐어. 그 직원 다른 부서로 옮기고 나니까 분위기 좋아졌어. 무거운 사람 한 명이 10명을 무겁게 만들어. 밝은 사람 한 명이 10명을 밝게 만들고. 그래서 분위기 만드는 사람이 중요해. 현대 백화점 매장 보면 확실해. 내가 무거운 매장은 직원들도 어두워. 고객들도 느껴 들어가기 싫은 분위기. 매출 안 나오지. 반대로 매니저가 밝은 매장은 직원들도 활기차. 고객들 편하게 들어와. 자연스럽게 매출 올라. 같은 매장인데 사람 하나 차이로 완전 달라져. 마음 무거운 사람은 과거에 살아 안 좋았던 일 계속 끄집어내고 잘못된 것만 기억하고 탐나. 그걸 계속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도 무거워지는 거야. 현대전자 회의 때 그런 임원이 있었어. 새로운 아이디어 나오면 예전에 실패했던 거 얘기. 그때에 대해서 안 됐다고 또 안 될 거라고 분위기 싹 시키더라고. 그 임원 있는 회의는 다들 발언 안 하려 했어. 어차피 부정적인 반응 나올 거니까.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협신도 못하고 결국 그 임원 물러나고 나서 분위기 바뀌었어. 아이디어 나오면 일단 긍정적으로 듣고
자꾸 가능성 찾고 실패 얘기보다 성공 방법 찾고 그러니까 직원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좋은 결과 나왔어. 어려운 사람은 책임감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부담스러운 거야. 진지함과 무거움은 달라. 진지한 사람은 집중하지만 주변은 편해. 만약에 무거운 사람은 자기도 힘들고 주변도 불편해. 현대상선 선장 중에도 구분돼서 진지한 선장은 방해 중에 집중하지만 선원들은 편안해. 명확한 지시 내리고 실수해도 차분히 고쳐주고. 근데 무거운 선장은 항상 긴장시켜.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늘 강조하고 실수하면 크게 야단치고 선원들 위축돼서 오히려 실수 더 많이 해. 마음이 무거우면 판단도 흐려져. 자, 부정적으로 보니까 기회도 위험으로 보이고 가능성도 문제로 보여. 그래서 도전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현대건설 해외 진출 논의할 때 반대하는 임원들이 있었어. 리스크만 얘기하고 실패 사례만 들고 마음이 무거우니까 새로운 시도가 무섭게 보인 거야. 근데 긍정적인 임원들은 달랐어. 리스크 있지만 기회도 크다고 준비하면 된다고. 같은 상황인데 보는 시각이 달랐어. 결국 해외 진출했고 성공했지. 주변에 무거운 사람이 있으면 거리 둬야 해. 안 그러면 같이 무거워져. 도와주려 해도 소용없어. 무거운 건 그 사람 선택이니까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못 바꿔. 현대조선 한 팀에서 그런 직원도 오려고 여러 번 시도했어. 상담도 하고 휴가도 주고 업무 조정도 하고. 근데 계속 무거웠어. 본인이 바꿀 생각 없으니까. 결국 그 직원 때문에 다른 직원들까지 힘들어했어. 전체 실적 떨어지고 어쩔 수 없이 정리했어. 한 사람 때문에 전체를 희생시킬 수는 없으니까 반대로 밝은 사람 곁에 가야 해. 긍정적인 에너지 받으면 자기도 밝아져.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도 해결 가능해 보이고. 지금 주변 사람들 생각해봐. 저녁에 그 다음날 무거운 사람 있나? 만나고 나면 기운 빠지는 사람,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 있으면 거리도. 인생 짧아. 무거운 사람들이랑 있을 시간 없어. 가벼운 사람 찾아라. 이게 불성실하다는 게 아니야. 긍정적이고 유연하고 희망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랑 있으면 인생도 가벼워져. 힘든 일도 견딜만해지고 도전할 용기도 생겨. 주변을 밝은 사람들로 채워. 그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현대시멘트 공장 운영할 때 오래 일한 현장 소장 하나 있었어. 10년 넘게 함께 했지. 어느 순간부터 통화가 짧아지더라고. 처음엔 30분씩 얘기했는데 나중엔 3분이면 끝났어. 문제 생긴 거 아니야. 만약에 반대야. 로 잘하니까 길게 말 안 해도 통하는 거지. 그거 어때 하면 알겠습니다. 그 무슨 말인지 다 알아. 신뢰 쌓이면 설명 줄어들어. 의심 안 하니까 확인할 것도 없고 잘 알고 있으니까 자세히 말할 것도 없고 짧은 말로도 정확하게 통해. 현대건설 협력사 중에도 그랬어. 처음 거래할 때는 계약서 두껍고 조항 많고 회의 길었어. 서로 모르니까 다 확인하고 명시하고 그래야 했지. 근데 5년 10년 거래하다 보니까 계약서 얇아졌어. 기본 조건만 적고 나머지는 전과 같이 한 줄이면 끝으로 믿으니까 가능한 거야. 회의도 짧아졌어. 예전엔 더 시간 걸렸는데 나중엔 30분이면 충분했어. 저번처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말은 적은데 일은 정확하게 돌아가. 신뢰 없으면 말이 많아져. 의심하니까. 자꾸 확인하고 믿지 못하니까 계속 설명하고. 시간도 에너지도 많이 들어. 현대차차 부품업체랑 처음 일할 때 봤어. 품질 기준 설명하는 데만 몇 시간 일하는데도 한참 진행 상황 보고도 자주 받고 중간 점검도 여러 번 하고. 당연히 서로 모르니까 불안한 거지. 그대로 할까? 품질 괜찮을까? 일정 맞출까? 그래서 자꾸 확인하고 체크하게 돼. 근데 몇 년 거래하니까 달라졌어. 발주할 때 간단히 사양만 전달하면 돼. 중간 보고도 문제 있을 때만 받고 알아서 잘하니까 신경 안 써도 되더라고. 말 줄어든 게 태만이 아니야. 신뢰야. 잘 아니까 많은 말 필요 없는 거지. 효율적이야. 시간도 아끼고 스트레스도 줄고. 현대중공업 선박 건조할 때 엔지니어링 사랑이라면서 느꼈어. 신규 엔지니어링사는 소통 비용이 커. 설계 변경 하나 하려면 문서 여러 장 오가고 회의 몇 번 하고. 근데 오래 일한 엔지니어링사는 전화 한 통이면 돼. 이 부분 변경 가능한가요? 검토해서 내일 답 드리겠습니다. 곧 다음날 답 오고 진행되고
복잡한 설명 없어도 서로 이해하니까 신뢰는 효율을 만들어.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줄여주고 결정 속도 높여주고, 그래서 신뢰 있는 팀이 빠르게 일하는 거야. 현대백화점 입점 업체들 보면 확실해. 신규 입점 업체는 매일 연락해야 해. 재고 확인하고 진열 상태 체크하고 매출 보고 받고 손이 많이 가. 근데 오래 거래한 업체는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면 돼. 문제 있으면 알아서 연락 오고 없으면 잘 되고 있다는 거니까 믿고 맡기니까 편해. 직원들도 그래. 신입 사원한테는 자세히 설명해야 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중간중간 확인하고. 당연해, 아직 모르니까. 근데 오래 일한 직원한테는 간단히만 말해도 돼. 저거 부탁해 하면 알아서 처리해. 그냥 해야 하는지 다 아니까 말 적어도 정확하게 일 끝나. 현대전자 연구팀 보면 더 극명해. 신규팀은 회의가 길어. 이해시키느라 설명 많고 확인하느라 질문 많고 시간 오래 걸려. 근데 오래 함께한 팀은 회의 짧아. 방향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로 생각하는 게 비슷하니까 기 설명 필요 없어. 신뢰는 암묵적 이해를 만들어. 말 안 해도 알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고 저렇게 할 거라는 걸 예측 가능하니까 불안하지 않아. 현대 상선 선원들 보면 알아. 오래 함께 항해한 선원들은 손짓 눈짓으로 통해 말 많이 안 해도 돼. 급한 상황에서 특히 그래. 긴 설명 없이 척척 움직여. 신규 선원 섭기만 달라. 자세히 설명해야 하고 확인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 걸리고 실수도 생기고 신뢰와 경험 쌓아야 빨라지는 거야. 말 많다고 소통 잘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신뢰 없으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지. 신뢰 있으면 적은 말로도 충분해. 현대건설 해외 공사 나가서 현지 업체랑 일날 때 차이 느꼈어. 처음에는 통역 불러서 길게 설명하고 문서로 확인하고 시간 엄청 들었어. 근데 몇 달 지나니까 달라졌어. 간단한 단어 몇 개는 통해. 손짓 발짓 섞어서 의사소통하는데 문제 없었어. 신뢰하니까 굳이 완벽한 언어 없어도 이해되더라고. 지금 생각해봐. 말 많이 해야 하는 사람 누구야? 자꾸 설명하고 확인해야 하는 사람. 그건 신뢰 부족한 거야. 그 관계 점검해봐야 해. 반대로 말 없어도 통하는 사람이 간단히 얘기해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 그게 신뢰 쌓인 관계야. 그런 사람 소중히 해야 해. 그 신뢰 쌓으려면 시간 걸려. 한두 번 만남으로 안 돼. 반복되는 경험 필요해. 약속 지키고 기대 충족시키고 일관되게 행동하고 크게 쌓여야 신뢰돼. 그렇게 신뢰 쌓이면 일이 편해져. 말 줄어들고 확인 줄어들고 의심 없어지고 효율 올라가고 스트레스 줄어들고. 그게 신뢰의 힘이야.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계속 함께 말 없어도 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파트너야. 그런 관계 많이 만들어. 그게 일 편하게 하는 방법이고 성공하는 방법이야. 현대 양행 초기에 자금 어려울 때였어. 은행 대출 맡기고 매출 안 나오고, 그때 한 사업가가 나타났어. 자기 거래처 소개해 주겠다고.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 덕분에 큰 거래처 연결됐어. 사업 살아났지. 그 뒤로도 그 사람 주변은 좋은 일이 계속 생기더라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기회 오고. 어느 날 운이 좋은 게 아니야.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일이 찾아오는 거야.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신기하게 좋은 일이 생겨. 우연처럼 보이는데 우연이 아니야. 좋은 사람한테는 좋은 사람이 모이고 좋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도우니까. 현대건설 입찰 준비할 때 자재업체 사장이 도와줬어. 이 입도 아닌데 시장 정보 알려주고 경쟁사 동향 귀띔해주고 그냥 친해서 도와준 거야. 그 정보 덕분에 입찰 성공했어. 운이 좋았다고 아니야. 좋은 사람이랑 좋은 관계 맺고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거지. 나쁜 사람 주변엔 그런 도움 안 와. 좋은 사람은 주변에 신용을 쌓아 믿을 만하다는 소문 퍼져. 그러니까 좋은 기회 생기면 사람들이 먼저 연락해. 이거 할 만한데 같이 할래요? 현대자동차 해외 진출할 때도 그래서 평소에 좋게 지내던 무역상에 현지 파트너 소개해줘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보증까지 서주고 덕분에 안전하게 진출했지. 그 무역상은 왜 도와줬을까? 우리가 평소에 그 사람 잘 돼 있으니까 약속 지키고 공정하게 거래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게 쌓여서 돌아온 거야. 운은 혼자 오지
머지않아 사람이 가져다줘. 좋은 사람들이 좋은 기회 알려주고 위험한 것도 미리 말해주고 그게 운처럼 보이는 거지. 현대중공업 수주 활동할 때 경험했어. 그 실내 쌓던 선주가 갑자기 연락 왔어. 큰 프로젝트 나올 건데 관심 있냐고. 공식 발표 전에 미리 알려준 거. 덕분에 먼저 준비했어. 다른 경쟁사들보다 앞서 나갔지. 결국 수주 따냈고 운이 좋았나? 아니야. 평소에 그 선주랑 신뢰 관계 있었으니까 정보받은 거야. 나쁜 사람 주변엔 나쁜 일이 따라다녀.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문제 생기고 그것도 운이라고 할까. 나쁜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나쁜 일이 생기는 거지. 현대백화점 입점 업체 중에 문제 많은 곳 있었어. 거래처랑 분쟁 많고 고객 불만 많고 그 업체 주변 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야. 의심하고 다투고 당연히 사업 안 되지. 문제만 계속 생기니까. 운이 없는 게 아니야. 반대로 좋은 업체는 주변도 좋은 사람들이야. 서로 돕고 추천해주고 그러니까 좋은 기회 계속 와. 성장하지. 그게 운처럼 보이는데 실은 관계의 결과야. 현대전자 초기에 투자 받을 때도 그랬어. 평소 알던 사업가가 투자자 소개해줬어. 좋은 조건으로. 그 사업가는 왜 도와줬을까? 이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성실한 사람 도와주면 나중에 보답받는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기꺼이 소개해준 거지. 저녁에 불성실했다면 그런 소개 없었을 거야. 좋은 사람과 있으면 정보도 빨리 들어와. 사람들이 좋은 정보 생기면 좋은 사람한테 먼저 알려주고 싶어 하거든. 저녁에 좋은 일 하고 싶으니까. 근데 조선 영업할 때 느꼈어. 좋은 관계 맺어둔 브로커들이 먼저 연락 와. 좋은 프로젝트 있다고. 다른 조선소는 모르는 정보를 우리는 먼저 알게 돼. 이게 경쟁력이야. 정보 받으면 준비 빨리 하고 먼저 제안하고 수주 확률 높아지지. 이게 다 좋은 관계 덕분이야. 운이 아니야. 운 나쁜 사람은 정보도 늦게와 사람들이 안 알려주고 싶어 하니까 저 사람한테 알려줬다가 이용당할까봐. 그러니까 항상 뒤처지게 돼. 태상선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좋은 관계 유지한 화주들이 먼저 연락 줬어. 물량 생겼다고 운임 조건 협의하자고. 다른 선사 알기 전에 우리한테 먼저 저녁에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하고. 이게 운일까? 아니지. 평소에 성실하게 운송하고 약속 지키고 했으니까 하주들이 우리 먼저 찾는 거야. 좋은 사람 곁에 있으려면 자기도 좋은 사람이어야 해. 좋은 사람끼리 걸리니까.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곁에 가려 해도 안 받아줘. 현대건설 해외 공사 컨소시엄 구성할 때 봤어. 평판 좋은 회사들끼리 뭉쳐 서로 믿을 수 있으니까. 평판 안 좋은 회사는 끼고 싶어도 못 끼지.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좋은 사람들 모임에 들어가려면 자격이 필요해. 그 자격은 자기도 좋은 사람이라는 거야. 신뢰할 만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봐. 좋은 사람들인가? 좋은 일 생기면 같이 기뻐하고 어려우면 도와주는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운도 좋아져. 반대로 나쁜 사람들 많으면 정리해야 해. 그 사람들 때문에 나쁜 일만 생겨. 좋은 기회도 안 와. 그들이 차단하니까 좋은 사람 되는 것부터 시작해. 약속 지키고 성실하게 일하고 남 도와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 좋은 사람들 많아지면 좋은 일이 따라와. 사람들은 그걸 운이라고 불러. 근데 실제로는 관계의 결과야. 좋은 관계 많으면 좋은 기회 많이 와. 그게 운처럼 보이는 거지. 좋은 사람과 함께 해. 그러면 운도 따라와. 현장에 있을 때였어.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왔지.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 사무실에서 도면을 보고 있었어. 그때 옆 현장 소장 한 분이 찾아왔어. 갑자기 큰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왔는데 장비가 부족하다는 거야. 당장 내일부터 투입할 수 있냐고 물었어. 그 순간 돼 있어. 그런데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었어. 평소에 정비를 해뒀어. 기사들도 훈련을 시켜놨어. 언제든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둔 거야. 만약 그날 장비가 고장 났거나 기사들이 준비가 안 됐으면 어땠을까? 기회는 왔지만 잡을 수 없었을 거야. 그게 운이라는 거야. 예,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준비한 사람 앞에만 나타나. 그 일로 현대건설 사업이 하나 더 늘었어. 계약서 쓰는 자리에서 상대방이 물었어. 만약에 이렇게 빨리 준비가 됐냐고 그냥 웃으며 대답했지. 항상 준비하고 있었다고. 운 좋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 늘 준비하고 있어. 얘가 울지 안 올지 모르지만 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해. 그게 운을 만드는 방법이야. 어떤 사람은 말해 운이 없다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준비가 안 돼 있어.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운이 없는 게 아니라 준비가 없는 거지. 현대중공업 초창기 때도 그랬어.
조선소 하나 짓는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 배 한 척 안 만들어 본 사람이 조선소를 짓는다고. 그런데 그게 운이 아니었어. 기술자들 모으고 공부하고 해외 나가서 배우고 철저하게 준비했어. 첫 배 주문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야. 그냥 운 좋게 주문 받은 게 아니야. 준비가 돼 있으니까 계약할 수 있었던 거지. 배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었어. 그냥 게으른 사람한테는 안 와. 준비 안 된 사람한테도 안 와. 항상 떼어 있고 준비하는 사람한테만 찾아와. 가끔 현장에서 젊은 직원들 보면 말해. 없다고. 기회가 안 온다고. 그럴 때마다 물어봐. 기회가 오면 잡을 준비 됐냐고. 부분 대답 못해. 준비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야. 매일 조금씩 하는 거야. 공부하고 연습하고 익히고 그게 쌓이면 준비가 되는 거야. 그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어. 현대자동차 만들 때도 그랬어. 자동차 만든다고 했을 때 다들 말렸어. 그런데 이미 준비는 시작했어. 사람 교육시키고 기술 배우고 공장 설계하고 기회가 오기 전에 준비를 끝내놓은 거야. 진짜 운 좋은 사람은 운이 온 줄도 몰라.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잡아. 그게 실력이고 그게 진짜 운이야. 주변에 운 좋은 사람 있으면 자세히 봐. 그 사람들 평소에 뭐 하는지. 놀고 있지 않아.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거야. 운은 준비된 사람한테만 와. 그게 세상의 법칙이야. 하늘이 도와줘도 준비 안 된 사람은 못 잡아. 준비된 사람은 작은 기회도 크게 만들어.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기회는 움직이고 있어. 그게 언제 올. 그런데 준비하고 있으면 와. 반드시 와. 그리고 그때 잡으면 돼. 어느 날 현대상선 사무실에서 회의하고 있었어. 새로운 항목에서 권해였지. 그런데 서류 검토하다 보니까 문제가 보였어. 선박정비 기록이 엉망이었어. 항로는 좋은데 배가 준비가 안 됐어. 만약 그대로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순간에 고장나고 사고나고 손실만 컸을 거야. 그때 운이 없었다고 했을까? 아니야. 준비가 부족했던 거지. 사람들 보면 일이 안 풀릴 때 운 탓을 많이 해. 그런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대부분 준비 부족이야. 운이 나쁜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됐던 거야. 공사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냥 못 맞추면 날씨 탓을 해. 비 많이 와서 못했다고. 그런데 비 오는 거 다들 알잖아. 미리 예측하고 준비했어야지. 그게 안 됐으면 다시 탓할 게 아니야. 예전에 젊은 직원 하나가 불평해서 자기는 운이 없어서 승진을 못한다고. 그래서 물었어. 보고서는 제대로 쓰냐고. 회의 준비는 하고 오냐고. 대답을 못하더라고. 운이 없는 게 아니라 준비가 없었던 거야. 현대전자 초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새 제품 출시하려는데 불량률이 높았어. 팀장이 말했어. 운이 없었어. 자꾸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공장 가서 직접 봤어. 공정관리가 허술했어. 검수도 대충 했어. 운 탓할 게 아니었어. 준비가 부족하면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돼. 준비가 돼 있으면 큰 문제도 작게 넘어가. 그거를 운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장사할 때도 봤어. 가게 망하면 경기 탓하고 위치 탓해. 그런데 장사 잘 되는 집 보면 준비가 달라. 재료 신선하고 서비스 좋고 청결해. 같은 위치에서도 어떤 집은 잘 되고 어떤 집은 안 되잖아. 그게 운의 차이가 아니야. 투자도 마찬가지야. 없었다고 해. 그런데 공부했냐고 물으면 대답 못. 준비 없이 돈 넣고 운 탓하면 안 되지. 근데 건설 초기에 입찰 떨어진 적 있어. 그때 그 직원들이 말했어. 운이 없었다고. 그래서 서류 다시 봤어. 견적이 엉성했어. 그게 또 부실했어. 떨어질만 했어.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준비했어. 그랬더니 따냈어. 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진짜 운 없는 사람 별로 없어. 결국은 준비가 부족해.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운 탓하는 거야. 젊었을 때 일했던 회사에서 선배 하나가 있었어. 늘 운 없다고 했어. 근데 보면 지가 많이 하고 일 대충 하고 그랬어. 그게 운이 없는 게 아니잖아. 준비가 부족하면 기회가 와도 못 잡아. 그러면 운이 없다고 생각해. 실제로는 기회는 왔었어. 잡을 능력이 없었던 거지. 건설 현장에서 자재 수급 문제 생길 때 있어. 다들 운이 없다고 해. 그런데 평소에 거래처 관리 잘하고 재고 관리했으면 문제 없어. 준비가 돼 있으면 돌아갈 길이 있어. 운 탓하기 전에 자기 준비 상태부터
봐야 해. 제대로 공부했는지, 제대로 계획 세웠는지, 제대로 실행했는지, 그게 문제야. 요즘 젊은 사람들도 똑같아. 취업 안 되면 운 탓해. 그런데 이력서는 제대로 썼냐고, 면접 준비는 했냐고, 이 개발은 했냐고, 그게 먼저 아니야. 세상에 문 나쁜 사람 거의 없어. 준비 부족한 사람이 많을 뿐이야. 그 차이 알아야 해. 다음에 제대로 할 수 있어. 현대산업개발 프로젝트 하나 진행할 때였어. 땅 하나 보러 갔는데 다들 별로라고 했어. 유치도 애매하고 개발하기 어렵다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보이더라고. 도로 계획이 바뀌면 이 땅이 흉심이 될 것 같았어. 그래서 찾아보고 계획서 뒤져봤어. 역시나 몇 년 뒤에 도로가 지나갈 예정이었어. 다른 사람들은 지금만 봤어. 그래서 기회를 못 봤어. 미래를 보니까 기회가 보였어. 바로 계약했어. 주변에서 말렸어. 왜 그런 땅을 사냐고. 몇 년 뒤에 도로 났어. 땅값이 몇 배 올랐어. 이게 운이었을까? 아니야. 기회를 봤던 거야. 운이라는 건 눈뜬 사람한테만 보여.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봐. 이렇게 그 다음날 그럴까? 기회를 보는 눈이 있고 없고의 차이야. 시장 가보면 알아. 같은 물건 놓고 장사해도 어떤 사람은 잘 팔고 어떤 사람은 못 팔아. 잘 파는 사람 보면 손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 기회를 보는 거야. 못 파는 사람은 그냥 물건만 쌓아놔. 현대오일뱅크 사업 시작할 때도 그랬어. 석유 사업 한다고 하니까 다들 위험하다고 했어. 그런데 에너지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였어. 그게 보였어. 위험이 아니라 기회였어. 기회라는 건 화려하게 오지 않아. 문제처럼 와. 어려움처럼 와. 그래서 대부분 못 가. 그걸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운이 붙어. 건설 현장에서 자재값이 오를 때 있었어. 난리였어. 비용 증가한다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특정 자재만 오르고 있었어. 그럼 다른 자재로 대체하면 되잖아. 그게 기회였어. 깜깜하고 품질도 유지했어. 기회를 못 보는 사람은 표면만 봐. 문제만 봐. 기회를 보는 사람은 그 안을 봐. 해결책을 봐. 그 차이가 운을 가르는 거야. 예전에 공장 하나 인수할 기회가 있었어. 적자나는 공장이었어. 다들 손대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적자 원인을 보니까 관리 문제였어. 시설은 멀쩡했어. 사람만 바꾸고 시스템 바꾸면 될 것 같았어. 인쇄했어. 예상대로 1년 만에 흑전했어. 그게 운일까? 기회를 본 거야. 남들은 적자만 봤어. 가능성을 못 봤어. 근데 백화점 사업 구상할 때도 비슷했어. 유통사업 한다고 하니까 경쟁 심하다고 했어. 그런데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었어. 이 백화점이 단순히 물건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공간이 될 거라고 봐서 그게 기회였어. 운 좋은 사람 보면 공통점이 있어. 기회 찾으려고 늘 보고 있어. 신문 보고 시장 보고 사람들 보고. 그러니까 기회가 보이는 거야. 어떤 사람은 기회가 와도 몰라. 왜 몰라? 안 보니까 보려고 안 하니까. 그러면서 운 없다고 해. 운이 없는 게 아니라 눈이 없는 거지. 젊은 직원들한테 항상 말했어. 눈 크게 뜨고 보라고. 모든 상황에서 기회를 찾아보라고. 그러면 안 보여. 그런데 계속 찾다 보면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일할 때도 그랬어. 용접 하나 잘못되면 전체가 문제야. 그런데 어떤 기술자는 미리 봐. 여기 문제 생길 거라고. 여기 문제 생기고 나서야 알아. 자기가 뭐야? 보는 눈이야. 운은 가만히 앉아서 오는 게 아니야. 기회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한테 와. 눈을 어떻게 키우냐? 계속 보는 거야. 계속 생각하는 거야. 계속 찾는 거야. 이제 보는 사람은 운 좋은 사람이 되고 못 보는 사람은 운 없다고 불평해. 세상은 공평해. 기회를 보는 사람한테만 기회를 주니까. 근데 종합금속 사업 시작할 때 이야기야. 금속 사업 경험 하나 없었어.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 모르는 분야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데 안 해보면 어떻게 알아? 해봐야 아는 거지. 처음엔 실수투성이었어. 온도 조절 잘못해서 제품 버린 적도 많아. 손실도 컸어. 그런데 포기 안 했어. 계속 도전했어. 기술자 데려오고 배우고 또 배우고 몇 년 지나니까 되더라고. 도전 안 했으면 어땠을까? 지금 이 사업 없었을 거야. 그 경험도 없었을 거야.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게 아니야. 도전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야. 운이라는 건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안 와. 움직이는 사람한테 와. 도전하는 사람한테 와. 문 앞까지 와서 노크해. 그런데 나가서 열어야 들어와. 안 나가면 그냥 가버려. 공사 입찰할 때도 그래. 어려운 프로젝트 있으면 다들 피해. 실패할까봐. 피하면 기회도 없어. 도전해야 기회가 생겨.
실패할 수도 있어. 그런데 도전 안 하면 성공도 없어. 현대 엘리베이터 사업도 비슷했어. 엘리베이터 만든다고 하니까 웃는 사람 많았어. 외국 회사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무슨 엘리베이터냐고 그래도 했어. 기술 배우고 투자하고 개발하고 이건 주문 별로 없었어. 외국 제품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포기 안 했어. 품질 높이고 가격 낮추고 서비스 좋게 하고. 지나니까 인정받기 시작했어. 도전하지 않았으면 그냥 거기서 끝이었을 거야. 도전했으니까 길이 열렸어. 운이 따라준 게 아니야. 도전이 운을 만든 거야. 젊었을 때 서울 올라온 것도 도전이었어. 고향에서 농사지으면 편했어. 그런데 뭔가 해보고 싶었어. 두렵기도 했어. 그래도 갔어. 그게 시작이었어. 도전 안 했으면 지금 여기 없어. 편하게 살았겠지. 그런데 이런 일들도 못했을 거야. 이런 배움도 없었을 거야. 도전이 모든 걸 바꿨어. 현장에서 젊은 직원들 보면 두려워해. 새로운 일 맡으면 못하겠다고 해. 싫다할까봐 무서워. 그런데 그렇게 살면 평생 그 자리야. 도전해야 성장해. 실패하면 어때? 배우는 거지. 다음엔 더 잘하면 돼. 도전 안 하면 실패도 없지만 성공도 없어. 그게 더 무서운 거야. 현대미포조선 만들 때도 도전이었어. 이미 조선소 있는데 왜 또 만드냐고 했어. 그런데 시장은 더 컸어. 수요는 많았어. 해보니까 됐어. 안 했으면 기회 놓쳤을 거야. 잠다때로 운 좋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들 도전했어. 안전한 길 놔두고 어려운 길 갔어. 왜 그랬을까? 거기에 기회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도전하면 실패할 수도 있어. 손해볼 수도 있어. 그런데 도전 안 하면 절대 성공 못해. 문은 도전하는 사람한테만 열려. 현대제철 시작할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 철강산업 진입한다고 하니까 미친 소리 들었어. 그런데 했어. 설비 들여오고 기술자 교육하고. 지금은 어때? 제대로 돌아갔잖아. 우는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만 찾아가. 밖에 나가서 뭔가 하는 사람 찾아가. 땀 흘리는 사람 찾아가. 도전하는 사람 찾아가. 두려워하지 마. 도전해.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도전 안 하는 게 진짜 실패야. 여기까지 온 오늘 그냥 보내는 게 진짜 손해야. 현대시멘트 공장 지을 때였어. 부지 선정하고 설계 끝났어. 그런데 직원 하나가 계속 미뤘어. 제값이 더 내려갈 것 같다고.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변명이 많았어. 그리고 내가 직접 나섰어. 바로 착공 지시했어. 그 직원이 물었어. 자재값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떠냐고. 대답했지. 이 기다리는 동안 공기는 늦어지고 기회비용은 커진다고. 공사 시작했어. 자재값 조금 올랐어. 그런데 공장 빨리 완공돼서 입지 가동했어. 그 이익이 훨씬 컸어. 망설였으면 손해였을 거야. 행동했으니까 이익이었어. 우는 생각만 하는 사람한테는 안 와. 행동하는 사람한테 와. 백날 계획 세워봤자 실행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 그냥 마찬가지야. 건설 현장 보면 알아두면 들고 고민만 하는 사람 있어. 이것저것 따지고 변명하고 시간만 가. 반면에 바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 해보고 안 되면 고치고. 그 사람이 일을 완성해. 현대자동차 서비스 시작할 때도 그래서 서비스 센터 어디에 지을지 회의만 몇 달 했어? 내가 좋다. 저 동네가 좋다. 결론이 안 나서. 그래서 직접 나가서 봤어. 하루 만에 결정했어. 주변에서 그랬어. 너무 급하게 결정한 거 아니냐고. 더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빨리 시작해야. 빨리 배워. 빨리 배워야 빨리 고칠 수 있어. 망설이는 시간이 제일 아까워. 운영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 항상 조건을 달아. 이것만 되면 하겠다고. 저것만 해결되면 하겠다고. 그런데 그 조건 영원히 하나. 완벽한 조건 같은 건 없어. 현대로템 사업할 때 기억나. 철도 차량 만든다고 했을 때 기술이 부족했어. 경험도 없었어. 그걸 핑계 삼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야. 그냥 시작했어 하면서 배웠어. 기술자 데려오고 교육하고. 처음 만든 제품 완벽하지 않았어. 문제도 많았어. 그런데 만들었잖아. 개선했어. 더 나아졌어. 분명 했으면 아무것도 시작 못했을 거야. 장사할 때 봤어. 하게 안 되면 이치 탓해. 경기 탓해. 날씨 탓해. 운영만 늘어나.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바꿔. 메뉴도 그대로. 서비스도 그대로. 그러면 당연히 안 되지. 잘 되는 가게는 달라 문제 보이면 바로 바꿔. 님 반응 안 좋으면 메뉴 바꾸고 인테리어 바꾸고 행동해. 운영 안 해. 그러니까 글로벌 시스템 구축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시스템 복잡하고 투자 많이 들어가. 보험 안 된다는 이유 찾으면. 그런데 해야 할 이유는 하나면 돼. 필요하니까 시작했어. 문제 터졌어. 예상 못한 것들 많았어. 그때마다 해결했어. 변명할 시간에 해결책 찾았어. 그렇게 완성했어. 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변명이 많아. 이래서 안 됐다. 저래서 안 됐다. 그런데 운 좋은 사람들은 달라. 나 안 되면은 어떻게든 했다고 해. 방법 찾았다고 해. 차이가 뭐야? 행동이야. 운은 행동하는 사람을 좋아해. 땀 흘리는 사람을 좋아해. 변명하는 사람은 싫어해. 말만 많은 사람은 싫어해. 젊은 직원들한테 말해. 변명 주지라고 안 되는 이유. 찾지 말고 되는 방법 찾으라고. 그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야. 현대캐피탈 사업 확장할 때도 그랬어. 시장 어렵다고 다들 걱정했어. 경쟁 심하다고 어렵더라도 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하는 거야. 뛰어들었어. 시장 분석하고 상품 만들고 영업하고 힘들었어. 그런데 지금은 잘 돌아가. 변명했으면 기회 놓쳤을 거야. 운은 핑계 들어주지 않아. 결과만 봐. 했냐 안 했냐만 봐. 변명보다 행동 하나가 나아. 그게 운을 부르는 방법이야. 현대건설기 만든다고 했어. 신형굴삭기 만든다고 했어. 외국 제품들이 시장 다 차지하고 있었어. 적차도 컸어. 그런데 시작했어. 개발팀 만들고 연구했어. 하루에 15시간씩 일했어. 주말도 없었어. 시제품 만들고 테스트하고 문제 고치고 년을 그렇게 했어. 어느 날 시험 현장에서 했어. 굴삭기가 제대로 외국 제품 막 나왔어. 그때 다들 좋아했어. 운이 좋았다고. 그런데 나는 알았어. 운이 아니라 노력이라는 걸. 몇 년간 쏟아본 시간과 땀이 결과를 만든 거야. 운이 도와준 게 아니야. 여기 운을 만든 거야. 운은 노력하는 사람 곁에 있다가 적절한 때 나타나 복권 당첨되는 거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진짜 운이야. 그런데 사업에서 운은 달라.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한테만.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운만 기다리면 평생 안 와. 사업 키울 때도 그랬어. 카드 사업 경쟁 치열했어. 어떻게든 차별화해야 했어. 팀원들이랑 밤새 회의했어.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연구했어. 디자인 바꾸고 혜택 바꾸고 서비스 바꾸고 작은 것 하나하나 신경 썼어. 고객 반응 보고 또 바꾸고 그렇게 몇 년 했어. 점유율 올라갔어. 그걸 운이라고 할 수 있어. 노력한 결과지 운이 좋아서가 아니야. 운이 노력을 보고 힘을 보탠 거야. 이 노력 없으면 운도 힘을 못 써. 공사 현장 가보면 알아. 열심히 하는 팀이 있어. 자재 정리 잘하고 안전점검 철저히 하고 그런 현장은 사고 쳐고 공기도 잘 맞춰. 그걸 운 좋다고 해 노력한 거지. 대충 하는 현장은 달라. 자재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정리 안 돼 있어. 원하고 공기 늦어지고 그러면서 운 없다고 해. 그냥 게 아니라 없었던 거야. 현대 모베스 생산할 때도 비슷했어. 품질 관리 철저히 했어. 불량률 낮추려고 공정 하나하나 점검했어. 직원 교육도 계속했어. 그 결과 불량률 최저로 떨어졌어. 그게 운일까? 노력이지. 매일매일 신경 쓴 결과야. 운이 도와준 건 맞아. 만약에 노력 없었으면 운도 못 도와줬을 거야. 어떤 사람들은 말해. 운 좋은 사람은 노력 안 해도 된다고. 천만에. 반대야. 노력한 거 운이 오는 거야. 운은 게으른 사람 안 좋아해. 조선소 일할 때 기억나. 용접 기술자 한 명 있었어. 매일 새벽같이 나와서 연습했어. 퇴근하고도 그 남아서 기술 익혔어. 몇 년 지나니까 최고가 됐어. 다들 그랬어. 재능이 있다고 운이 좋다고. 그런데 내가 봤어.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재능도 있었겠지. 그런데 노력이 재능을 키운 거야. 현대이야 공작기계 만들 때도 그랬어. 능력도 높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온도수도 맞춰가며 작업했어. 측정하고 조정하고 또 측정하고 그렇게 품질 올렸어. 운이 좋아서 품질 좋은 거 아니야. 노력해서 품질 좋은 거야. 이제 그는 그 노력을 보고 더 좋은 결과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어. 운만 바라지 말라고. 노력하라고. 안어. 운은 노력하는 사람을 못 지나쳐. 반드시 들러. 그때 힘을 보태줘. 노력 없는 운은 없어. 있다 해도 금방 사라져. 노력으로 만든 운은 달라. 올해가 더 커져. 그게 진짜 운이야. 현대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하나 입찰할 때였어. 큰 프로젝트였어. 해외 건설 일이 했는데 규모가 상당했어. 그런데 갑자기 경쟁사 하나가 빠졌어. 우리한테 기회가 왔어. 약해. 그때 팀원들이 좋아했어. 운이 좋다고. 그런데 나는 바로 점검했어.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냐고. 기술력은 되냐고. 인력은 충분하냐고. 그러면 있냐고. 다행히 준비돼 있었어. 몇 년간 해외 프로젝트 경험 쌓아왔었어. 기술자들 교육시켜 왔었어. 장비도 갖춰놨었어. 그래서 잡을 수 있었어.